자, 여러분 지수함수의 우리가 뜻에 대해서 지수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그 지수함수 이제 무엇을 하는 뭘 해볼 거냐면 평행이동이라는 것을 해볼 거예요. 평행이동은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거야.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식을 만날 때 또는 이걸 넘겼죠. 마이너스 n을 넘겨서 여기로 간 거지. 이런 식을 만났을 때 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일반 얘는 표준형이라고 할게요. 표준형. 그리고 앞서 배웠던 우리가 지수식 y는 예를 들어서 a의 x제곱 이것을 기본형이라고 하자. 우린 기본형의 그래프를 배웠죠. 자, 이 기본형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다는 뜻일까요? 요걸 보면 되죠. x자리가 뭐가 됐어? x자리에 x 빼기 m이 됐다는 것은 x를 빼서 x 빼기 m을 넣었다는 것은 x축 방향으로 플러스 m만큼 평행이동 시켰다는 뜻이죠. 그 다음 y자리에 y 빼기 n이 됐다는 것은 y축 방향으로 플러스 n 뭐한 거야? 평행이동했다는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보고 이 기본형을 플러스 n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n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평행이동 말고 대칭이동도 공부했지 않니? 자, 대칭이동 했는데 x축 대칭을 시키면 누구의 보호가 바뀌어요? x축 대칭을 시키면 y의 보호가 뭘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y로 바뀌는 거 맞지? 그럼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y는 a의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또는 얘 마이너스를 넘기면 뭐가 됐어? y는 마이너스 a의 x제곱 되지. 자, 이런 걸 만나면 뭐야? y는 a의 x제곱을 y의 보호가 바뀌었으니까 x축 대칭시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거를 y축 대칭을 시켜봐. y축 대칭을. 자, y축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되니? 자, y는 a의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잖아요. 그런데 얘들아 이거는 이렇게 말해도 되겠네. y는 a 지수식 우리가 마이너스가 밑으로 밑자리로 내려가서 마이너스 1의 x제곱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래서 y축 대칭을 하면은 우리가 기본형이 바뀌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 중에서 우리가 좀 볼게. y는 2의 x제곱과 y는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가 요렇게 됐었잖아. 근데 우리가 2분의 1의 x제곱을 이 세 점을 다 체크해서 구했었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도 되는 거야? 이미 y는 2의 x제곱 미리 구한 2의 x제곱에서 무슨 축 대칭을 시켜도 돼? y축 대칭을 시켜도 돼. 왜냐하면 y축 대칭을 시키면 y는 x자리가 2의 x가 아니고 마이너스 x가 되는데 그 마이너스가 밑자리로 내려가면 2분의 1로 바뀌잖아요. 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해서 이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안다면 y축 대칭만 시키면 2분의 1의 x제곱은 그냥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a의 x제곱 이제 2의 x제곱과 2분의 1의 x제곱은 서로 무슨 관계다? y축 대칭 관계다라는 사실을 또 기억하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정도만 하면 되겠어요. 원점 대칭은 어떻게 되는 거니, 얘들아? 원점 대칭은 둘 다를 바꾸는 거죠. 원점 대칭은 둘 다를 바꾸는 거니까 어떻게 바뀌겠어요? y 자리가 마이너스 y, x 자리가 마이너스 x 이렇게 돼서, 또는 마이너스를 넘겨주면 마이너스를 밑자리로 보내면 a분의 1 x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원점 대칭을 시키면. 자,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 자, 이런 거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직접 다 대입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2의 x제곱이라는 기본형에서부터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이게 플러스 1이지만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잖아. y자리에 y 빼기 1을 넣었다는 것은 플러스 1 평행 이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미리 완성된 걸 보면 y는 2x제곱이라는 이렇게 0,1을 지나는 이 그래프에 대해서 평행이동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 탁탁 하니까, 자, 0,1이라는 고정점은 뭘로 바뀐 거야? 3,2라는 고정점으로 각 x자리와 y자리에 3과 2를 대입하면 3,2라는 이 점을 반드시 지나야 되겠죠. 여기 고정점. 그러면서 이렇게 싹 그려주면 되는데, 자, 얘들아, 우리가 기본형의
점근선은 뭐예요? y 이퀄 0이었잖아요. 점근선은. 그럼 점근선도 따라서 y축 방향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 이동했으니까 새로운 점근선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y 이퀄 1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 y 이퀄 1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점근선을 뚫고 내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 항상 한없이 가까이 가지만 닿거나 내려가면 안 된다. 그리고 3,2라는 고정점을 지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그래프를 만약에 그리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마이너스는 어떻게 보내면 돼? 밑자리로 보내면 되잖아. 그럼 얘는 사실은 뭐예요? 다시 쓰면 y는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기본형을 뭐로 하면 되겠어요? 2분의 1의 x제곱을 기본형으로 하고 이미 우리가 감소함수를 알고 있잖아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 x축 방향은 변함이 없고 0,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 평행 이동시키라는 거잖아. 그래서 자, 우리가 일단은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이 그래프, 그리고 고정점 어디야? 0,1이라는 건 변함이 없고 점근선은 y 이퀄 0인 이 그래프에서 y축 방향으로 1만 평행 이동시켰으니까 새로운 고정점은 0,1에서 y축 방향으로 1만 평행 이동시켰으니까 0,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점근선은 y 이퀄 0에서 1만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니까 y 이퀄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2를 지나면서 y 이퀄 0이라는 것에 닿지 않으면서 한없이 가까이 내려가는 이런 감소함수 형태의 그래프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아니 이런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어. 그럼 이 마이너스는 어디로 보낼 수 있어? 넘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뭘 만난 거야? 마이너스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야. 그러면 얘는 어떤 기본형? y는 2의 x제곱의 기본형을 가지고 y의 부호가 마이너스 y의 부호가 됐으니까 무슨 축 대칭? 그렇죠. x축 대칭이잖아요. x축 대칭 그래프죠. 그럼 이 기본형의 그래프는 우리가 이미 이렇게 알고 있죠. 점근선은 y 이퀄 0이면서 고정점은 0,1을 지나는 이런 증가함수의 그래프죠. 근데 얘를 x축 대칭을 시킬 거야. 그래서 x축 대칭을 시키면 고정점이 0,1이었다가 대칭되니까 y의 부호가 바뀌어서 0,-1이 고정점으로 내려갈 것이고, 그 다음에 y 이퀄 0이라는 점근선은 변함이 없죠. 그럼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 자리에 위치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그래프는 0,-1을 지나면서 y 이퀄 0이 한없이 다가가는 점근선으로서 다가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함수의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구할 수 있으면 오늘 공부를 아주 잘하신 게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대표적인 유형이 있는데요. 지수함수의 대소 비교라고 해서 이런 지수식의 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수 값을 보면 이렇게 밑자리가 있고 얘를 다 분수 지수로 표현할 수가 있지. 그러면 뭐가 됩니까? 2에 여기 2제곱근이니까 뭐예요? 2분의 3제곱이 되겠죠. 32는 얘들아, 얘도 2의 거듭적으로 표현하면 2의 뭐예요? 2는 4, 4, 46, 5제곱인가요? 그 다음에 3분의 1이 있으니까 3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얘는요, 4는 2의 제곱이잖아요. 그리고 5제곱은 4제곱이 있으니까 5분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좀 더 정리하자. 그럼 2의 2분의 3제곱 그대로 두고 2의 3분의 5제곱 두고 2의 착착하면은 5분의 8제곱 되겠죠. 자, 이거 다 지수 함수인데 x자리에 x가 얼마일 때? 2분의 3일 때, 3분의 5일 때, 5분의 8일 때의 y값, 지수함수의 함수값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밑이 2니까 얘들아 그래프의 특징이 어때요? 증가하는 함수의 형태를 취하는 거죠. y는 2의 x제곱이라고 하면, 그리고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 자, 그러면 x값이 2분의 3, 3분의 5, 5분의 8 누가 큰 거예요? 잘 모르겠죠. 그럼 좀 더 통분해 보자. x 2분의 3, 2와 3과 5를 통분하면 얼마예요? 30이겠죠. 그럼 얘는 30으로 말하면 15, 15를 곱하면 되니까 45, 30분의 45개가 되는 거죠. 이 x 값은 뭐예요? 30분의 10을 곱하면 30분의 50이 되겠죠. 자, 5분의 8은 30분의 1로 하면 6을 곱하면 돼요. 6, 8, 48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x 값은 누구예요? 가장 작은 것부터 하면 얘가 가장 작죠. 즉 2분의 3이 가장 작은 거죠. 그 다음에는 48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예요? 5분의 8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는요
3분의 5가 가장 큰 값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함수 값이 이 값이 각각 뭐예요? 얘가 요 루트 2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5분의 8일 때가 요거잖아요. 이 함수 값이죠. 얘가 5제곱근 4의 4제곱 되고 3분의 5일 때 x가 3분의 5일 때의 함수 값이 요거잖아요. 얘가 32의 3분의 1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아이는 누구? 얘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는 얘가 그 다음에는 얘가 이렇게 우리가 증가하는 지수 함수에서의 우리가 x 값이 크면 클수록 y 값이 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수 값의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어때요? 이거는 뭔가 더 지저분해 보이기는 하지만 자, 우리가 잘 살펴보면 얘가 10분의 3이죠. 자, 얘가 100분의 9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100분의 9는 뭐예요? 예, 0.09는 100분의 9인데 얘는 10분의 3의 제곱으로 볼 수 있겠네. 1000분의 27은요. 10분의 3의 세제곱이잖아요. 아, 그러면 정리하면 요거네. 10분의 3의 2분의 1제곱. 자, 여기는 뭐예요? 10분의 3의 여기 2제곱이 있고 여기 세제곱근이 있으니까 3분의 2제곱.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10분의 3의 5제곱근이 있고 여기 세제곱이 있으니까 5제곱근 3이니까 5분의 3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함수를 생각할 거야? 얘들아, 어떤 함수를 생각할 거예요? 밑이 10분의 3인 이런 감소함수의 형태를 취하는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죠. 감소함수 이런 지수함수를 생각할 수 있죠. 여기가 x축이라고 하면 그러면 x값이 2분의 1일 때와 x값이 2분의 1일 때와 3분의 2일 때와 5분의 3일 때 누가 x값이 크면 클수록 함수값은 작으니까 자, 누가 큰지를 생각해 보면 x값들을 또 통분을 해봐야 되겠네. 2와 3과 5 역시 이번에도 뭐예요? 30으로 하면은 위에 분자는 15가 되겠고 얘는 30분의 20 얘는 30분의 66, 63, 18 이렇게 되겠죠. 가장 작은 아이는 2분의 1일 때죠. x가 2분의 1인 게 가장 작고 그 다음에는 5분의 3이네요. 5분의 3. 그 다음에는요. 3분의 2네요.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작은 2분의 1일 때의 함수값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던 자 10분의 3의 2분의 1제곱이라는 이 함수값이고 그 다음에 5분의 3일 때의 여기라고 하면은 그때의 함수값이 이 끝에 있는 뭐예요? 5제곱근 1000분의 27인 거고 그 다음에 가장 30분의 20이 가장 큰 거죠. 3분의 2일 때. 자, 이 함수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함수값이 보면 세제곱근 0.09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가장 큰 값은 얘가 되고 얘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얘가 세 번째 게 가장 두 번째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값이 그룹제곱 값이 가장 작은 값이 된다는 것을 지수함수 감소하는 형태의 지수함수의 함수값으로서 여러분들이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지수함수를 배웠고요. 지수함수가 무엇인지 그래서 지수함수의 특징 증가함수일 때와 감소함수일 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비교하시고 두 번째 이 지수함수를 평행이동시킬 때 그래프를 그리는 법. 그 다음 세 번째 이런 지수함수의 함수값을 이용하여 지수함수가 증가함수의 형태를 취하는지 감소함수의 형태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거듭제곱근으로 표현되거나 지수 표현으로 된 이런 세 개의 값들 또는 두 개의 값들의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공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단어는 우리가 이론 1시간, 유형 1시간 정도로 끝내는 게 좋겠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